왠지 눈치 보더라. 이 새끼야. 버스 종점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만 미쳐서. 아예 안 했어? 존니 조금 했겠지. 조금 안 했어야 봐줄까 말까 한데 조금 했어요는 무슨 스텝 1은 손 대봤어? 확인 체크는 다 했어? 차라리 안 했다고 해. 그럼 뭘 조금이야. 이 새끼야. 자, 질문 받자. 우리는 숙제 풀고 채점 외우고 고치는 것까지 숙제야. 해봤어? 해왔어? 뒤에 스텝 1, 스텝 2 이거 안 했어? 165, 166 그건 안 했어? 확인 체크만 했어? 잠깐만, 필수면 저 위에 아니야? 그럼 이것도 안 했어? 확인 체크? 조금? 니도 안 한 거 아니야 그럼? 재성중 채통을 지켜. 전 욕을 모릅니다. 나를 사람을. 자, 157쪽 질문. 19분 하면. 근데 고등학교는 숙제를 안 해오면 솔직히 별로 할 말이 없어. 뭐 제재나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너희들이 그걸 경험 없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제재야. 그 다음에 또 욕심이가. 자,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38번. 37. 혹시 그 전에 좀 쑥스러워서 질문 못한 거 있으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 63쪽. 40번. 39. 아이 좋아. 그 다음에 65쪽. 43. 42라고? 41. 42. 44. 괜찮습니다. 또 우셔. 자, 다음 페이지 66쪽. 49. 50. 51. 48. 자, 가볼까? 자, 157쪽에 1번에 5번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뭐야, 이 3차 방정식을 풀라는 거잖아. 맞지? 일단은 뭐야, 3차 방정식은 무조건 그냥 조립제법입니다. 그 변수도 그 이상한 특이사항 상방 반정식이나 그 다음에 뭐야, 그 보기차식도 전부 다 4차식이야. 자, 그러면 얘는 조립제법 한번 해보자. 1, 마일, 2, 마이너스 1이지. 자, 개수 다 더하면 0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퐁당퐁당해도 뭐야? 뭐 이상한데. 내려올 줄 알았어. 2죠. 자, 그러면 이거, 자, 지금 보면 아마 1과 마이너스 1이 안 돼서 좀 혼동이 있었을 거야. 맞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항, 즉 마이너스 2분의 1의 인수로 하시면 됩니다. 인수라고 하면은 뭐야? 그 부호나 이런 것들도 뭐 약 분수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2분의 1로 먼저 한번 해볼까? 2분의 1 하면 2, 1, 0, 0, 2, 1. 되네.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1, 2x제곱 더하기 2지. 맞죠? 그러면 요거의 근은 2분의 1, 요 녀석은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뿔마 i 해서 3개의 답이 나오는 거야. 알았니? 아마 분수로 조립제법 하는 게 아마 안 익숙해서 틀릴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쌤 말입니다. 슈나, 너희 학교에 황예지 있지? 황예지. 잘 다니고 있지? 잘 몰라? 어쨌건 그런 애가 있긴 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2쪽 한번 볼게요. 3차 방정식이 뭐하다? 허근을 가지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3차 방정식이면
자, 이러한 문자 변수는 아닌데 존재하는 문자를 미정계수라고 하지. 미정계수가 섞여 있더라도 그냥 우직하게 조립제법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1, 3, k 더하기 2, k잖아. 맞지? 자, 일단 다 더해서 0은 안 나오고 퐁당 더하면 k 더하기 3, k 더하기 3 나오지. 맞지? 마이너스로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1, 마일, 2, 마이, k, 마이너스 k. 그럼 이 식은 x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k는 0 아니겠나? 맞지? 얘들아,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결론은 얘가 허근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허근이 나오면 저 1차식과 2차식 중 누구의 시선을 넣어야 되겠어? 2차식의 시선을 넣어야 되고 그 시선에 대한 결과는 뭐야 되겠어? 뒤에 있는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야. 맞잖아? 그럼 판별식 중에서도 어떤 공식? 짝수 공식의 b' 제곱 마이너스 a씨겠지. b'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k는 작다 마이너스 1, k는 크다 1보다 라는 답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이 세 근이 모두 실수가 된다라고 하죠.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은 조립제법을 할 준비를 하셔야 돼. 근데 얘들아, 개수 다 더해도 0이 안 되고 퐁당퐁당해도 식이 같지 않지.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문자가 서로 사라지게 만들면 돼. 얘들아, a랑 마이너스 2a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 2배에서 갖다 받치면 되겠지. a를 2a로 만들어서 받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2로 가는 거야. 저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면 될 거라니까. 그러면 1하고 2고 마이너스 1이며 마이너스 2며 a이며 2a가 되니까 되죠. 그러면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이지.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실근만 나와주세요 라고 하잖아.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런 거 없이 그냥 실근만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똑같이 두 번째 식에 시선을 두고 그 시선에 대한 결과는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맞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4a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 a 작거나 같다 4분의 1이 답이 된다라는 거야. 예. 세근이니까 A는 4분의 1보다 작다 아니에요? 자, 이거 봐봐. 이게 서로 다른 세근이란 말 안 했잖아. 얘들아, 이거 잘 봐. 너희들 중근 나오면 있잖아. 두 근이, 그것도 두 근입니다. 예를 들어 x-4의 제곱이잖아. 4인데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금 얘가 세 근, 서로 다른 세 근이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아마 그것 때문에 뭐 질문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답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지? 맞지? 이게 좀 아다르고 그냥 이걸 충분히 너희들이 착각할 것 같긴 해. 얘 근은 있잖아. 2와 2야. 근데 중복돼서 중이라고 적는 거야. 중을 괜히 적는 게 아니야.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닐 뿐 세 근으로 인정은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뭐 예를 들어 근의 개수를 물어보라라고 하면 뭐 한 개라고 하겠지. 근데 두 근이라고는 쳐준다고. 알았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개수를 물어볼 때도 서로 다른 근의 개수는 이라고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알았지? 자, 163번을 보면 얘들아,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의 활용을 통해서 1차식의 식을 세울 수 있게 됐지.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의 활용이란 걸 할 거거든. 맞지? 근데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몇 차식을 채우는 단원일까요? 다시 물어볼게. 1차 방정식의 활용은 1차식을 세우고 그게 0이 되는 걸 구하는 단원이야. 2차 방정식은 2차식을 세우고 0이 되는 걸 구하잖아. 근데 2차 방정식에서 2차식을 너희들이 세울 때 진짜 너희들이 그냥 생 2차식을 세웠을까? 아니야. 1차식 2번 만든 다음에 그 두 개를 곱했을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2차식인 건 우리가 못 세웁니다. 알았니? 예를 들어 아마 뭐 지금은 기억은 아마 좀 희미할 수도 있고 뭐 쌩쌩할 수도 있겠지만 2차 방정식의 활용이든 2차 함수의 활용이든 둘 다 2차식을 세우는데 근데 그 2차식이 전부 다 1차식 2번 세워서 곱한 걸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활용 넓이 단원에서 도형의 넓이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야. 알았니? 그럼 3차 방정식의 활용은 뭐겠어?
1차식을 3번 세울 거야. 그리고 3개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뭐겠냐? 부피만 주구장창 물어볼 거란 이 말이야. 봐봐. 정육면체의 부피가 라고 하고 얘도 부피가 라고 하잖아. 부피만 겁나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339번을 볼게. 정육면체 그러면 원래의 가로와 세로와 높이는 똑같겠지. 근데 가로는 1 줄이고 세로와 높이는 2, 3씩 늘렸더니 처음 부피의 2분의 5배가 됐대. 그럼 뭐 하면 돼? 처음에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을 x라고 할까? 그럼 변화시키면 가로는 x 빼기 1, 세로는 x 플러스 2, 높이는 x 플러스 3이 되겠지? 그게 처음 부피의 2분의 3배다라는 2분의 5배다라는 결론이 된 거야. 알겠니? 뭐 하면 되겠어? 이거 전개해서 하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럼 일단 2를 곱하면 근데 지금 이게 쉽지 않아. 이거 전개해서 하면은 일단 얘 전개를 할 수는 있긴 해. 자, 정석적인 방법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둘 다 보여줄게. 자, 일단 전개할게. 전개는 뭐다? 선택이지. x 3승 만들려면 x 3번 선택해야 되니까 x 3승이지. 그 다음에 x 개수 만들려면 x 한 번 선택하는데 x에 대한 이차항을 만들려면 x를 2번 선택해야 되지. 남은 선택지는 3을 선택해야 되겠지. 상수가 단독으로 선택된다는 거야. 그러면 x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과 2와 3이 혼합된 4x 제곱 아니겠나? 맞지?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를 만들려면 x에 대한 개수를 만들려면 x 한 번, 그 다음에 숫자들을 2번 선택해야 되겠지. 숫자들이 2개 엮으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마이너스 3 또는 6 또는 뭐야? 똑같은 거 2번 연결됐는데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 1이지. 그러면 1x 그 다음에 상수항 다 선택하면 마이너스 6이 2분의 5x 3승 아니겠나? 맞지? 2배 합시다. 2x 3승 플러스 8x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제곱 제곱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5x 3승이고 우변으로 이항하면 3x 3승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는 0이지. 자, 조립제법 갑시다. 3, 8, 마이 12. 자, 일단 3분의 10이 뭐야? 4의 약수로 갈 건데 다도해도 안 되고 퐁당퐁당도 안 돼. 맞지? 그럼 4의 약수로 가야 돼. 마이너스 8인가? 그치? 그러면 퐁당퐁당 안 되고 그래도 안 되죠. 그러면 몰라? 일단 2로 가볼까? 2로 가면 3, 6, 마이, 마4, 마6, 마이너스 12, 는 0 되지? 그럼 자연수인 근이니까 x는 2가 되는 거야. 알았니? 2cm란 단어는 3cm가 있네. 그럼 2cm라고 하면 되겠지? 알았니? 근데 이거는 뭐 두 번째 방법이 별로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금 한 모서리 x가 자연수라고 해놨잖아. 맞지? 그럼 2부터 대입하는 거야. 2 대입하면 뭐야? 1 곱하기 4 곱하기 그 다음에 5니까 좌변이 20이지. 근데 우변에 2 대입하면 뭐야? 20 나와. 그게 답이 2야. 근데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지. 근데 한 번 시도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알았니? 수학에서 있잖아. 흔히 말해서 좀 편법이라고 불리는 방법들이 많거든? 농담이 아니라 쌤은 니들한테 안 알려줘서 그렇지 단원마다 편법을 수십 개를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단호히 말할게. 너희들은 만약에 최상위 점수가 필요하면 편법 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편법은 물론 이제 기본적인 지식과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편법은 완전 독 중에 완전 상독이야. 알았지? 근데 만약에 본인이 좀 기본적인 개념이랑 이런 게 베이스가 탄탄하잖아? 쌤은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편법으로도 풀어보고 정석적으로도 풀어봤어. 쉽게 말해서 이 문제이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거야. 야, 너희들이 만약에 시험을 치고 있어. 근데 얘가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 문제만 통하는 방법을 통해서 푸는 시간이 그냥 완전 극단적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미안하지만 시험 때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고등학교 시험은 너희들이 정말 실력이 높게 하이 퀄리티로 쌓이지 않는 한
시간이 무조건 모자랄 거야. 고등학교 시험 치는데 시간이 남는다? 전교 꼴찌거나 전교 10등 이내에 딱 두 불밖에 없어. 밑에서 30번째거나 위에서 10번째거나. 알았니? 2를 대입하면 그래. 어떤 건 3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4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5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왜 바로 2를 때려 넣을 생각을 했냐면 이걸 굳이 언급을 했어. 대입하라고 우리한테 등 떠미는 거야. 알았니? 그럼 일거리 할 필요 없이 이거 세우고 2 대입하면 바로 튀어나올 거야. 길어봤자 아마 3일 거야. 알았니? 왜냐면 내가 왜 또 2인 걸 유추하는지 알아. 물론 부피긴 해. 1, 2, 3씩 변했는데 물론 이제 얘가 세제곱 개념이라서 조그마한 변화도 엄청나게 큰 결과로 다가오는 건 맞아. 맞지? 근데 1, 2, 3씩 했는데 부피가 막 2.5배가 됐어. 그러면 1, 2, 3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길이에 비해서 결국 작지 않은 수란 거야. 그래서 4, 5, 6 이런 거는 애초에 배제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40번 볼게. 가로의 길이가 15, 세로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 모퉁이를 x만큼 잘랐을 때 그 자른 애를 접어서 내기통이를 접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부피가 176인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가 만들어진대. 맞지? 그럼 뭐가 되겠어? 직육면체 부피 공식이 바로 떠올라야 되겠지. 가로 세로 높이 아니가? 새로운 가로는 15 빼기 2x지. 왜냐면 양 끝에 두 개짜리잖아. 새로운 세로는 12 빼기 2x야. 이거 아마 15 빼기 x, 12 빼기 x라고 하는 사람 틀렸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 새로운 가로와 새로운 세로와 그 다음에 뭐야? 그 높이를 곱했더니 176인 거야. 아니 전개하겠지. 맞아, 전개해야 한대. 자, 봅시다. 자, 근데 이거 두 번째 식에서 2가 뽑히는 거 보이나? 맞지? 그럼 얘는 15 빼기 2x 그 다음에 6 빼기 x x는 뭐야? 2를 나누는 거니까 맞지? 2를 뽑았다는 거 2를 나눈다는 거잖아. 그러면 176을 2로 나누면 88 아이가? 맞지? 그렇게도 되는데 일단 이것도 쌤이 정석적인 방법과 요 문제에서만 통하는 방법을 둘 다 보여줄게. 그럼 전개할게. 자, 이거 전개하면 일단은 이거 마이너스 2x 제곱에 x 곱한 거니까 2x 삼성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27x지. 그럼 앞에 x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7x 제곱이지. 그 다음에 90인데 뭐야? 90x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8는 0 아니겠나? 맞지? 안 나눠져. 이거 27 때문에 인수 못 나눕니다. 이로 못 나눠. 그럼 조립제법 가야 돼.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27 90 마이너스 88 이래 되지. 자, 퐁당 다 더해도 뭐 안 돼. 44의 약수인데 이건 겁나 기도를 해야 돼. 이따 2로 가보자. 2 4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46. 자, 이건 딱 봐도 안 되겠지. 맞지? 뒤로 도망가는 거야. 돼? 뭐야, 빼면 되네. 오씨, 너 빼기 미쳤나봐. 그럼 44 88 되네. 답은 이겠지. 쌤 하는 거 잘 봐. 야, 이거 차이 3 나는 거 보이나? 170을 소인수분해 가지고 차이가 3 나는 걸 찾을 거야. 이거 소인수분해하면 88이고 이거 11로 하면 뭐야? 8이고 그 다음에 2. 그러면 얘들아 이거 11과 8 3 차이 나는 거 보이나? 그럼 x가 2인 거야. 그래, 요거에만 통하겠지. 근데 그걸 매번 찾을 수 있는 것도 실력이야. 잘 봐, 얘들아. 이거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똑같잖아. 물론 x가 자연수가 아니고 뭐 무리수나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겠지. 근데 봐봐, 얘 숫자 차이 15-2x랑 12-2x 3만큼 차이 나지. 그 x를 곱하잖아. 그 x가 뭔지 몰라. 일단은 176의 약수 중에 그러면 3 차이 나는 애를 찾는 거야. 그럼 저 176을 소인수분해하니까 11과 8 보이지? 그럼 얘가 11이고 얘가 8인 거야. 그럼 남아있는 2, 걔가 x인 거야. 그래서 x는 2야. 알았니? 진짜 잘하는 애들은 모든 문제를 정석적으로 안 풀어. 정석적으로 풀지 않아도 되는 사이즈 문제를 구분하는 거야. 시험 때는 그래야 돼.
평소에 그렇다고 그걸 막 휘두르면 안 되지. 그럼 정석적인 게 안 되거든. 자, 160 5쪽 가볼게요. 자, 41번 세실근이라고 하네. 뭐야, 망설이지 말고 갑시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잠깐 좀 멈칫해야 돼. 아마 안 될 거야. 되냐? 아, 되네. 아이씨. 아이, 안 됐으면 이거 뭐, 야, 이거 퐁당퐁당하면 뭐야? 14, 14 되네. 마이너스로 됩니다.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11, 11, 23, 마이너스 23. 맞지? 뭐야? 10이지. 미쳤나봐. 오늘 돌았나? 그 다음에 뒤에 건 안 되네? 맞지? 뒤에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3이잖아. 맞지? 그럼 얘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지. 근데 베타 감마를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베타 더하기 감마가 10이고 베타 감마가 23이지. 그럼 얘들아, 베타 감마가 양수가 나왔지. 둘의 부호는 어때? 똑같겠지? 근데 둘이 더해서 양수니까 둘의 부호가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있잖아.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에다가 얘가 각각 양수니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라니까. 얘가 이미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 10이라고 됐지? 그래서 답이 11인 거야. 알았니? 이 문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한 허그는 알파라고 하네. 맞지? 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잖아. 맞지? 그러면 일단 가봅시다. 조립제법 가야 되겠지. 1, 마이너스 2, 1, 0, 마이너스 4지. 맞죠? 이거 퐁당퐁당 더하면 마이너스 2로 똑같이 나오지? 퐁당퐁당이란 거 이렇게 건너있는 애들끼리 더하면 값이 똑같냐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로 될 거야. 1, 마 1, 마 3, 3, 4, 마 4, 마 4, 4, 0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 퐁당퐁당 안 되고 다 더해도 0이 안 돼. 그러면 2로 한번 합시다. 1, 1, 2, 마 1, 마 2, 2, 4 이래 되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지. 허근을 궁금해하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시선을 둬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허근은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한 근이야.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이 꼬라지 만들려면 뭐야? 일단은 알파 대입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2는 2는 0이고 뭐 해줘야 돼? 양변을 알파로 나눠줘야 되겠지. 알파 빼기 1 더하기 알파 분의 2는 0이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2는 마이너스 1을 이항한 1이 답이 되는 거야. 맞지? x 더하기 x분의 1 2차 방정식에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다? x로 나누는 거다. 맞죠? 아, 이거 보조 배터리 어제 쓰다가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옛날 거 들고 왔거든. 이 보면 좀 부풀어 있는 거 보이나? 보조 배터리 오래 쓰면 이게 좀 부풀어 오르거든.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버려야 돼. 나는 일단은 그렇게 심한 건 이 정도면 그렇게 심한 거가 맞긴 한데 버려야 되나? 왜냐면 쌤 한 2주 전에 쌤 앞집에서 불난 거 얘기해 줬나? 그 2주 전에 쌤이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 주말에 오전에 누워가지고 전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 막 이러면서 막 불났다고 막 화재 발생 막 이러면서 막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역시 안전 불감증 발견돼가지고 이제 딱 떠가지고 이제 아이씨 오류 났나? 그래도 한번 밖엔 쳐다봤어. 복도도 한번 쳐다봤어. 아무것도 없더라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도 안 봤는데 혹시나 진짜 불났으면 이제 큰일 나니까. 쌤이 아파트 살거든. 17층. 불나면 나 죽어. 제때 탈출 못하면. 근데 아무것도 없어. 다시 누웠거든. 근데 그게 안 꺼져.
이거는 내가 안 보였지만 이건 무조건 불 어딘가 났다 해갖고 이제 옷 갈아입고 그 전화하다가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전화한 사람한테 이제 전화 끊고 나갔는데 문 열자마자 물이 그냥 복도에 쓱 깔려 있더라고. 물 주면서 막 봤는데 이제 소방관이 그 앞에 우리 쌤 앞집에 막 소방관 3명이 근데 참고로 다 부사진 소리도 났었어. 그래서 이건 진짜 큰일 났다 하면서 옷 갈아입으면서 이제 좀 중요한 거 좀 챙기고 엄마 통장이랑 이제 아빠 통장이랑 이제 챙겨가지고 그 내 통장이랑 이제 좀 중요한 것들 있잖아 챙겨갖고 나가려고 했는데 다 부사진 소리 나왔고 이건 제가 급하게 챙겨 나갔는데 복도가 물바다고 소방관 3명이 문 앞에 매달려서 빠루라는 게 있거든. 그 철물 막 완전 흉기 있어. 좀비 게임에 나오는 거 그거. 쉐 깨면 좀비 대가리 깨지는 거 있거든. 그걸 해갖고 3명이 서로 매달려가지고 지렛대로 자물쇠를 다 부시고 있더라고. 문을 그 딱 비번 입력하는 그걸 다 부시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부쉈어. 그리고 문 열자마자 물을 팍 다 뿌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앞집에 보조 배터리가 충전하다가 이제 터진 거야. 아마 그 보조 배터리 한 요 정도 됐겠지. 미친놈이 그렇게 계속 썼겠지. 근데 그래갖고 연기가 거기 올라오니까 그 사이렌이 울린 거야. 그냥 전체에. 그래갖고 이제 관리소 측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요 몇 호에서 터졌는데 몇 호가 지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여기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는데도 안 받으니까 그냥 문을 다 부신 거야. 근데 더 대박은 뭐냐면 불이 별로 안 났어. 그 집 문 다 부사지고 집 앞 물바다 됐어. 들어가자마자 물을 팍 뿌렸거든. 근데 연기가 하나도 안 나와. 그냥 살짝 좀 타가지고 해갖고 그 집 개작살났어. 복도 이제 완전 물바다 되고. 그래서 이게 불안하다 이거야. 어제 쌤이 쓰던 게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주문했는데 내일 온대. 내일. 쌤은 이거 없으면 이 중간에 이게 꺼지거든. 특히 화목토는 쌤이 7시간 연강이야. 강의가 그냥 7시간 연속으로 있어 그냥. 그냥 밥도 못 처먹어. 나 어떻게든 먹긴 해. 5분 만에. 노브랜드 버거하고 그냥 진짜 한 사모니카 물듯이 2분 만에 처먹고 나오거든. 너희들은 불난 거 본 적 있어? 집에 보냈어. 진짜? 어릴 때. 혹시 오빠가 냈어? 이거 질문 좀 그런 거. 네? 오빠가 불장난? 아니 뭐 누가 불을 지르고 튀었어요. 왜? 밖에 눈 혹시 뭐? 왜? 근데 진짜 어릴 때라 가지고 와. 신생할 때라. 와, 진짜 미친놈이다. 죽여야 돼. 그건 좀 그런가? 나쁜 것들 그냥. 자, 갑시다. 방정식의 두실근 알파 베타 허근을 감마 델타라고 하잖아. 맞지? 야, 이거 그냥 전개 안 하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치환해서 전개를 해야 될 거 알겠나? 맞지? 자, x랑 x-3을 엮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애가 저 겉의 식에서도 내부의 식에서도 나올 거 아이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를 t라고 할까? 그럼 t 그 다음에는 t 플러스 2가 되겠지? 는 24야.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4는 0이 될 게지. 그리고 t 6 마이너스 4. 그러면 다시 t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로 다시 돌린 거야. 맞지? 자, 실근과 허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1번, 자 2번식, 3번식. 자 2번식에서는 실근, 허근 뭐가 나와? 허근이지. 판별식 갈겨보면 뭐야? 9 빼기 24 어쨌건 음수지. 그러면 허근이니까 두 허근의 곱이잖아. 이 상태 이 식의 두 분의 곱은 6 아이가? 맞지? 즉 뭐야? 감마 델타가 6이라는 거야. 이거 감마 델타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실근 나오는 3번의 두 근의 곱은 뭐야? 왜냐면 우리가 궁금한 건 얘들이 곱이잖아. 그러면 3번식의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럼 우리한테 마이너스 4에서 6을 빼는 걸 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답이다. 알았니?
왜 그러니? 어떻게 적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감마는 알파의 그 동그라미를 밑으로 갈겨. 델타는 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팔 같은 느낌이에요. 칼을 쓰다 끊었어. 자, D인데 존내 필기체 D라고 해야 되나? 이거 말이 너무 저렴한데. 이렇게 해야지. 귓구멍? 약간 오 느낌. 오. 뭔 오야? 이거 고기 끄덕이고 있어. S 느낌. 팔을 쓰다 끊어. 델타. 콩나물. 끝에만 남은 거 이제. 콩나물 줄기만 쳐먹는 애들 있지. 콩나물 다다다 쳐다보면 대가리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콩나물 대가리. 그래. 아 연필 좀 긴 거 써. 그냥 맨손에서 그냥 글자 나온 줄 알았네. 이거 있는지. 허 그럼 써가지고 어? 거의 다 써가지고. 긴 건데 거기다 썼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이거 여기 짧은 아 그럼 깎아. 깎아. 아 샤프 하나 사면 안 돼? 아 깎아오라고? 아니 깎아오라 뜻이 아니라 니 이거 쓰란 뜻이잖아. 같이 깎으러 가고 있어. 정말 친구가 미쳐가지고 야 이것도 깎아온나 이래? 그런 사람 아니야. 일단 보자. 보기 차식이네. 맞지? 자 뭘 시도해야 돼? 아 근데 아마 이거 답 0일걸? 맞아요. 어떻게 바로 나왔을까요? 일단 그것도 알려줄게. 알았지? 쟤 방금 보고 답 내는데 3초 걸렸어. 보기차식으로 푸는 방법과 3분 걸리는 방법과 3초 걸리는 방법을 둘 다 알려줄게요. 자 일단 보기차식이니까 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x제곱 플러스 5의 완전제곱이 있지. 근데 얘는 10x제곱을 더 만들잖아. 그럼 10x제곱을 뭐 해야 돼? 빼줘야 되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5x제곱이니까 이거지. 왜냐면 마이너스 25x제곱은 5x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둘의 합은 더한 거니까 이 녀석이고 둘의 차니까 둘을 뺀 거니까 요 녀석 아니겠어? 맞지? 그럼 요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 요 녀석의 두근을 감마 델타라고 할까? 맞지? 그럼 이거부터 볼게. 자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지. 맞지? 두 번째 분수 덩어리는 감마 델타 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 아니겠나? 맞지? 천천히 얘들아 첫 번째 자 2번 식에서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5 두근의 곱은 5지. 세 번째 식에서의 두근의 합은 5 두근의 곱은 5지. 그럼 이거 5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5분의 5니까 0이죠. 알았니? 자 우리 3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도 있다라고 했었잖아. 맞지? 근데 있잖아 그게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6차 방정식에도 다 있어. 알았니? 자 잘 봐. 물어보는 게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분해. 맞지?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베타, 감마, 델타 알파, 베타, 감마 어쨌건 이 세 개짜리들의 합 아니겠어? 맞지? 그럼 있잖아 너희들 세근의 합일 때 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하나짜리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짜리 합은 a분의 c 세 개짜리 합은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갔잖아. 근데 세 개짜리 합 같은 경우에는 뭐야? 1차항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얘 지금 1차항이 뭐야? 0이지. 맞지? 그럼 얘가 그냥 0인 거야. 세 개짜리 합이. 쌤은 이걸 보고 통분하면 분자가 세 개짜리 합이 되겠네. 세 개짜리 합 같은 경우에는 뭐야? 1차항짜리들의 합, 2차항짜리들의 합, 3차항짜리들의 합이니까 1차항의 개수랑 관련되어 있어. 근데 1차항의 개수가 0이라서 그냥 0이라고 갈긴 거야. 알았니? 얘는 5차식이든 6차식이든 무조건 유효해. 너희들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라고 하잖아. 근데 있잖아 그게 본래 용어는 뭐냐면 근들의 1차항의 합과 2차항의 합이야. 알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늘
뭐야 3차 방정식의 근거 계승한 게 아직 안 했네? 아 어쩐지 표정이 다 이거 개소리야 이런 표정이더라고. 다음 식 그럼 다음에 할 때 또 좀 더 자세히 알려주고 이거 다시 넘어갈게. 아예 안 한 거였네. 아예 큰일 날 뻔했네. 다시 알려줄게. 너희들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야. 이거 안 한 거야. 안 한 걸 내가 착각한 거야. 알아들었으면 아 잘한 거야. 자 이거 볼게. 두 허근이라고 하네. 자 일단 조립제법 해야 되겠죠. 자 1, 마이너스 4, 7, 마이너스 8, 4입니다. 자 일단 각계수 다 더하면 12, 양수 다 더하면 12, 음수 더하면 마이너스 12니까 0 되지. 그럼 1로 되는 거야. 갑시다. 1, 1, 마 3, 마 3, 4, 4, 마 4, 마 4, 0. 자 얘도 마찬가지. 퐁당퐁당 5, 마이너스 7 안 돼. 다 더해도 안 돼. 그럼 2로 갈까? 기도해. 2, 1, 마 2, 마 1, 마 2, 2, 4. 얘들아 허근이니까 얘만 관심 가지면 안 되겠냐? 맞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물어보는 게 어떤 형태의 질문이야? 곱셈공식 변형이지. 자, 이 식의 두근의 합은 뭡니까? 1. 두근의 곱은 2지. 자 그럼 갑시다. 우리한테 물어보는 식은 일단은 2를 저질러 그냥 만들어. 그 다음에 추가로 나오는 애들을 얘를 빼면 되겠지. 자 대입합시다. 1. 자 이거 1이니까 마 6 해서 마이너스 5가 답이 되는 거야. 알았니? 예. 으아. 장산중은 뭐 요즘 사건 없고 얌전한? 학교에서 막 요즘 뭐 큰 사건 이런 건 없어? 인지나 반환? 왜냐면 시기상 5월달에 한번 학교에서 사건 한 번씩 터져. 저번에 싸우고 난리 났는데. 낭만의 시대야? 네, 근데 여자애들 팀이 있고 남자애 팀이 있거든요. 둘이 싸워요. 근데 남자애가 걸렸어요. 그렇겠지. 뭐 여자애를 뭐 갈기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응. 덩치가 작아가지고 남자애들. 아 진짜? 여자애들 덩치랑 또 좋아해서. 혹시 그 전학생이 그 반에 있어? 아니요. 인지 중에 이제 183. 얘가 전학에 왔는데 여자애야. 진짜 커요. 키가 혹시 미안한데 몇이 알려줄 수 있어? 키 6학년 됐을 때 178이고 그 다음 만지던데. 6학년 때 178이었다고? 우와. 왜 이래 버르장머리 없어 이거? 키가 왜 이래 싸가지 없어? 와 6학년 때 178. 미안한데 지금 178도 지금 178 되나? 너무 근데 178 네가 좀 이렇게 덩치가 커서 좀 또 그래 보이는 건가? 덩치도 좀 있잖아 너가. 그냥 약간 기계로 피지는 거. 지금 머리 막 고정하고 그런 거 아니 뭐 머리 스타일이 그날따라 뭐 좀. 아니 지금 170 아닌데 178 안 되는 것 같은데? 경험은 진짜 일어나고. 미안한데 한 번만. 일어나고.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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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렇게 이렇게 딱 서니까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미안해. 그것도 있어요. 8반 2명이 남자가 싸우는데 저희 반에서 싸워요. 저희 반 7반이거든요. 왜? 원정 와서 싸워? 아니 이게 애가 덩치 작은 애가 있고 덩치 큰 애가 있거든요. 덩치 작은 애가 저희 반으로 대피를 했어요. 덩치 큰 애가 들어와가지고 머리카락이 뜯어요. 그럼 싸운 게 아니잖아. 학폭이잖아. 아니 근데 걔도 실컷 다 때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조폐고 카이팅하고 이제 도망가는 그거였네. 이제 저희 반 좀 싸움 많이 됐어요. 쉬는 시간에 남자애들 그 운동 대결하고 있고 플랭크, 하체,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투명 의자 그거 하고 있고 펴물펴기 하고. 그 헬스장으로 다 불러라 그냥. 다음에 그냥 토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그냥. 저희 반 좀 그래요. 반하는 얌전해 애들? 아닐 것 같은데. 민이한테는 별로 안 덤빌 것 같은데. 사건이 한 개쯤은 더. 닌 내가 진짜 볼 때마다 프레임이 그냥 기가 막혀. 너 운동하잖아.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운동 안 한대. 말이 돼 이게? 상체 프레임 봐. 넌 내가 장담하는데 너 운동 1년만 해도 쌤 무게 그냥 바로 드실걸.
진짜 부럽다. 재성중은 사고사고요. 남중이니까 좀 미친놈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싸웠을걸요. 왜? 성동형이랑 이겼는데 그치?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싸웠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학원 쌤 때도 애들이 많이 싸웠는데 근데 우리는 싸울 때 큰 각오가 필요해. 네. 교무실에서 더 쳐맞아가지고 싸우면 이제 그 뒤풀이를 교무실에서 쌤이랑 하거든. 만약에 내가 싸우는데 뭐 한 10대 때렸다 치잖아. 교무실에서 한 40대는 맞아 그러면. 근데 요즘에 다시 그 뒤풀이 타임이 없어서 정산 타임이 없어서 그런가? 장산도 멋있었을 것 같은데. 장사는 뭐 없어? 장산 좀 또라이들 많은데. 김시훈이라던가 뭐. 진짜 또라이들 많아요 장산. 좀 유명한 애들이 장산으로 많이 갔어? 네,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수학 경기에 막 수경기에 그 스코리 하겠지. 왜냐면 항상 이맘때쯤 한 5월에서 6월달 때쯤 사건이 하나씩 터졌어. 이때쯤 애들이 복비가 풀려. 맞아. 새 학기 딱 끝나고. 중간고사 끝났는데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 자 갑시다. 3차 방정식에서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실수는 하나밖에 없대. 일단은 뭐야? 뭐 일단 갑시다. 1, 마이너스 k, k. 자 이거 각계수 다 더하면 0 되는 거 보이나? 맞지? 1로 갑시다. 1, 1, 0, 0,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그러면 일단 얘들아 식은 하나 나왔지? 맞잖아. 식은 이미 나왔으니까 더 이상 실수는 있으면 안 되지. 맞지? 그러면 얘가 자 그럼 알파 베타 중 실수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데 얘들아 요 식은 있잖아. 그럼 베타가 하나 허근이란 거잖아. 허수란 거잖아. 허수가 있으면 그에 따른 혈렉은 하나 또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알파가 1이었던 거야. 물론 너희들이 뭐 베타를 1이라도 돼. 그럼 베타 감마가 이 식의 두 근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잘 봐. 얘들아 이거 베타 더하기 감마는 0이지.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k 아이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곱셈공식 변형이지. 얘 제곱한 다음에 2배 빼면 될 거 알겠나? 맞지? 2k를 일단 물어봐. 근데 그 전에 뭐 이상한 게 하나 있네. 알파 제곱 즉 뭐야? 1은 마이너스 2베타라고 되어 있네. 그럼 베타는 잠깐. 아이 치사한 것들. 자 얘들아 쌤이 문제를 너무 좀 건너뛰어서 봤거든. 미안합니다. 이거는 쌤이 좀 실수했습니다. 자 일단 요 밑에 과정들을 조금 지워주세요. 쌤이 문제 힌트를 순서대로 봤어야 됐는데 얘를 건너뛰었어. 알았지?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볼게. 알파 베타 중 하나는 실수라고 했는데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베타지? 맞지? 그럼 얘들아 한번 잘 생각해보자. 알파가 만약에 실수야 그러면 1은 마이너스 2베타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베타도 실수 이게 돼버리지. 그러면 전제 조건에 모순이 생기지? 그러면 베타가 1이었던 거야.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베타에 1을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다. 즉 알파가 뭐다? 루트 2i와 마이너스 루트 2i가 될 수 있겠지? 누구든 상관없이 그에 따른 남아있는 감마는 그에 따른 혈렉은 아니겠나? 맞지? 근데 알파, 감마 둘 중에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감마의 제곱을 물어보기 때문이야. 그럼 베타의 제곱은 뭐야? 1이지. 감마의 제곱은 감마가 둘 중 어느 케이스든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K에 관해서 질문했으면 저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쌤이 갔을 거야. 두 번째 2차식의 판별식 이거에. 근데 K에 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쌤도 거기에 관심을 안 둔 거야.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음의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보네. 자, 갑시다. 조립제법 1,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 A제곱 1에 될까 아이가? 자, 근데 얘들아. 일단은 차수가 혼자 다른 놈 있잖아. 맞지? 차수가 혼자 다른 놈 있으면 더하거나 퐁당퐁당이 성립될 수가 없어. 맞지? 차수가 다른 놈이 있잖아.
그러면 뭘 시도를 해줘야 되냐면 A로 가봐. 알았지? A로 가면 1A 4 4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제곱 돼 안 돼? 되지?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A 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A는 0 아니겠어? 맞지? 근데 얘가 원하는 게 뭐야? 서로 다른 세실근이지. 맞지? 그럼 얘들아 서로 다른 세실근이 성립될 조건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뒤에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여기에 근인 A가 요 녀석의 근이면 안 돼. 잘 봐. 일단은 얘 판별식이 0보다 큰 건 알겠나? 근데 또 마찬가지 있잖아. 예를 들어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 근데 요 A라는 근임이 정해졌지. A가 여기서도 근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두 가지를 다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연립이겠지. 그럼 첫 번째 판별식 갑시다. 4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그럼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A제곱 더하기 3A는 0. 그런데 그게 0이면 안 되지. 그래서 A는 0이 아니고 마이너스 3도 아니다 라고 해서 답이 두 개인 거야. 아마 이거 틀린 사람 답 3개라고 있을 거야. 마 1, 마 2, 마 3. 맞지? 근데 A가 마이너스 3이면 안 돼. A가 마이너스 3이면 요 중근이 1차식에서 그 다음에 2차식에서 한 근이 중복이 돼버려서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안 나온다라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답이 두 개야. 마이너스 4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3은 안 돼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야.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하나다라고 되어 있을 때라고 하네. 자,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k 플러스 4, 그 다음에 2k. 자, 이거 다 더하면 0 나오죠? 1로 갑시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자, 이거 그러면 적으면 x 마이너스 1,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k는 0인데 두 번째씩 보기 불편해. 2로 나누자. 이래도 상관없지?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이 하나라는 거는 일단은 뭐를 할 수 있어?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잖아. 맞지? 또는 얘가 x-1의 제곱식이면 돼. 맞잖아. 그럼 저거 x-1의 세제곱이지. 이게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1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지? 그 다음에 요게 저 식과 똑같으려면 k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거야. 알았니? 아마 틀린 사람은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일 거야. 맞지? 근데 이건 5월이야. 5월 연립 아니야. 1해도 되고 1해도 되는가. 알았니? 이거에 맞춰서 일부러 얘기 섞었는데 한 몇 초 빗나갔네. 아쉬워라. 왜냐면 딱 요거 맞추려고 중간에 잡담 막 이런 거 좀 섞었는데 쉬는 시간
아유. 왜? 뭐 찾아? 아니 수업 시간. 아니, 정신거야. 아, 왜 안 하냐고. 알았어. 오늘 잠깐만. 오메가 나갈 수 있으려나? 오메가까지 개념 설명하면 되겠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는 별거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너희들 그 시험 대비 자료 아직 안 받았지? 그 스프링 교재. 아마 빠르면 목요일, 늦으면 토요일 아마 나눠 주실 거야. 혹시 뭐 그다음에 우리 학원 여름 방학 일정 전달 받았니? 여름 방학 중요하지? 잠깐만. 우리가 여름 방학에 항상 어때? 일요일이 쳐 들어가지. 이번에 일요일이 안 들어가. 이번에 일요일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방학에. 왜냐면 저번에 그 방학 낼 때 쌤이 대놓고 이래 말했거든. 일요일은 왜 방학인 척 하고 있냐고. 쌤이 그냥 대놓고 이래 말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이제 안 넣으시더라고. 자, 우리 여름 방학 일정 학원 방학인 거야. 방학. 7월 30일부터 아마 8월 2일까지일 거야. 그러면 수, 목, 금, 토일 겁니다. 알았니? 그럼 너희들한테 목, 토 아마 쉴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학원에서 지금 8월 1일까지잖아? 그럼 어차피 8월 2일 쌤이 안 나올 거니까. 아니, 말이 돼? 나는 8월 1일까지라고 믿고 있어. 지금 일정표에는 8월 1일이라고 적혀있거든. 만약에 8월 1일까지면 나 그냥 안 나올 거야. 그냥. 말이 돼? 이게 말도 안 돼. 혹시나 이 여행이나 이런 거 가족 여행이 잡혀있다. 이때 잡으세요. 근데 꼭 이런 애들 있어. 이 전후에 잡는 거지. 자체 이제 휴가 2배 이벤트. 뒤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보충 감당 안 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본인이 방학마다 꼭 여행 한 번씩 가는 집 있니? 혹시 여행 계획 잡혀있는 친구? 아직 방학이 많이 남아서 아직 그런 게 아직 얘기가 안 나왔을라나? 그 나오면 나한테 바로 말해줘야 돼. 뭐 말릴 순 없고 뭐 그에 따른 뭐 따로 미리 사전에 같이 보충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 자, 페이지 167쪽 봅시다. 여기 안 돼요? 어? 안 돼요. 하나 남았네. 이거 할까? 자, 다음 전개도를 점선에 따라 만들어지는 오각기둥의 부피가 216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얘들아, 이 위아래로 달려있는 게 뭐가 되겠어? 밑면이 되겠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뭐다? 216이라는 말 아니겠어? 근데 밑면이 뭐야? 오각형이지? 오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얘를 두 개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지. 맞지? 그럼 잘 봐라. 이게 x 더하기 2면 얘도 x 더하기 2겠지? 맞지? 얘가 x면 얘도 x겠지? 그럼 이거 x 더하기 1일 거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냐면 우리는 뭘 알아내야 되겠어? 일단은 저 오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분화된 길이들이 다 필요한 거야. 일단은 x 더하기 2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5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x고 이게 x 더하기 2지? 맞지? 자, 그러면 요 녀석의 길이를 알아내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맞지? 근데 얘들아, 요 녀석과 이면이 이 선 두 개가 만나는 거 알겠나? 접었을 때. 네. 맞지?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맞지? 네. 그러면 요거 x 더하기 1이고 얘는 뭐겠어? 4가 안 되겠나? 네. 끝났어. 그럼 갑시다. 1번 저 밑면의 넓이부터 구하자. 일단 직사각형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2지? 맞지? 그 다음에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2x 더하기 2지? 거기에 4를 곱하고 2를 나누는 거 아니겠나? 맞지? 근데 쌤이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면 내가 x 더하기 1 있잖아.
그럼 여기 x 더하기 1이 인수로 있는 거 뭐야? 맞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적을 거냐? 2를 여기 나누고 2를 내보내서 4x 더하기 1이라고 적을 거야. 알았니? 아니 그냥 한번 정리해야 돼. 8x 더하기 4를 2로 나눈 거니까 4x 더하기 1이잖아. 맞지? 근데 4x 더하기 1이라고 정한다고. 왜? 요들 x 더하기 1로 묶이지? x 더하기 1, x 더하기 6입니다. 밑면의 넓이가. 알았니? x 더하기 1로 묶으면 얘는 x 더하기 2, 4가 남잖아. x 더하기 6. 그 다음에 높이 뭐야? 높이. x 더하기 2지? 맞지? 아니다. 높이 x 더하기 3이죠. x 더하기 3. 맞지? 얘가 밑면이니까. 높이는 x 더하기 3이지? 거기에다가 x 더하기 3을 곱했더니 뭐다? 216이야. 자, 일단 봐봐. x가 양수겠지? 금방 이거 전개 안 할 거야. 야, 3개 숫자가 곱하는데 그 3개 숫자가 차이가 얼만큼 나냐면 2, 5만큼 차이 나는 거야. 3과 1의 차이는 2, 6과 1의 차이는 5잖아. 맞지? 3개 숫자인데 3개 숫자가 2만큼 5만큼 차이 나는데 곱해서 뭐야? 216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216 일단은 얘를 뭐야?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108, 54, 그 다음에 2, 27. 일단 차이 큼지막하게 5 나는 것 또는 2 나는 걸 찾으면 돼. 알았지? 이거 8, 여기까지는 8이고 그 다음에 뭐야? 3 하면 9지? 맞지? 그 다음에 일단은 뭐야? 얘는 2의 3승 곱하기 3의 3승인데 이거 찾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자, 잘 봐라. 일단은 뭐 2랑 3 하나 가져와서 6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러면 2 두 개랑 3 두 개 남을 건데 이 방법이 근데 별로 좋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만큼 차이 나면 4, 2 두 개 가져오면 그 다음에 이거 하면 9잖아. 그럼 얘 이만큼 차이 나고 이거 5만큼 차이 나는 거 알겠나? 맞지? 그럼 얘가 4인 거고 그래서 x는 3이야. 알았니? 아니면 그냥 전개해서 3차 방정식 풀면 돼. 그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더 나쁜 방법이지. 맞지? 못 찾으면 이제 그동안 한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는 좀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맞지? 근데 실력업 문제인데 물론 얘를 오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아마 실력업인 걸 거고 아마 이 문제가 실력업에 박힌 이유는요 x 더하기 1 때문일 거야. 맞지? 근데 얘를 실력업으로 만들었던 요소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요소야. 얘를 다시 접었을 때 경향도로 만들었을 때 겹치는 선들. 초등학교 때 배우죠. 그렇다고 뭐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 이게 쉬운 내용이란 건 아니야. 아마 초등학교 때 이거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아니면 이거 그냥 전개하면 됩니다. 전개해서 넘겨서 조립제법을 풀면 돼. 그래도 별로 안 걸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167쪽 한번 볼게. 자, 얘들아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였잖아. 맞지? 얘들아 일단 까놓고 말하면 있잖아. 그거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아니라 근이 있을 때 있잖아. 근들의 1차항의 합과 2차항의 합인 거야. 봐봐, 근의 1차항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잖아. 하나 더 늘었지?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야. 2차항의 합은 저걸로 2차항 만들 수 있는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지. a분의 c야. 그럼 저건 3차항의 합이겠지. 마이너스 a분의 d인데 어떤 규칙인지 알겠나?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인데 마이너스가 붙었다가 안 붙었다가 붙었다가 이렇게 돼. 근데 그 이유를 쌤이 지금부터 알려줄 거야. 알았지? 알려줄 거야. 자, 일단은 세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세 근으로 갖는 x 3승의 개수가 a인 식을 쌤이 적어볼게. 그럼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아니겠나? 그럼 얘를 전개할 거야. a는 앞에 둘 거야. 자, 이거 전개는 선택이니까 x 3승이겠지. 그 다음에 a는 일단 여 앞에다가 그냥 방치할게. 그 다음에 x 제곱은 x 두 번 선택하면 마이너스 r 감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선택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x 제곱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 맞지? 그치?
뭐 하면 돼? 어차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나누는데 A는 공통이니까 볼 필요 없지? 맞지? 요거 분의 이거를 뭘 바꾸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뭐야? X 한 번 선택하는 거니까 얘들이 2차항 형태로 두 번 선택되겠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전환되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감마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다시 플러스로 돌아온 거야. A분의 C라고. 그다음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겠지.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D인 거야. 알았니? 그럼 너희들한테 요걸 주어지잖아? 그럼 얘는 뭐야? 반대로 보면 돼. 마이너스 5의 반대니까 5. 맞지? 그 다음에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8. 끝인 거야. 알았니? 그럼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곱셈 공식 변형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나 맞지? 아니면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더하기 감마 3승도 알 수 있겠지. 그 1, 2, 3 돼지 공식으로. 맞지? 얘는 곱셈 공식 변형이야. 근과 계수의 관계는 전부 다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자, 세 수를 근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만약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하잖아. 그럼 아까 우리 x 더하기 3,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를 전개했잖아. 그럼 그럴 필요 없어. 일단 x 3승이지. 이거 다 더해봐. 1차항의 합들. 뭐야? 마이너스 2지? 맞지? 그럼 반대로 적으면 돼. 2x라고. 그 다음에 얘를 2차항의 곱으로 만들면 요렇게 곱하면 3, 마 2, 그 다음에 마 6이지. 이거 다 더하면 뭐야? 마이너스 5지. 얘는 그대로 적으면 돼. 그 다음에 이거 싹 다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6이지. 반대로 적으면 돼. 알았니? 뭐야? 다 곱하면 6이지. 그럼 반대로 적으면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알았니? 맞잖아. 자,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인데, 얘가 유리수일 때 한근이 이런 애가 있으면 1 더하기 루트 2가 한근에 있으면 1 마이너스 루트 2도 한근에 있다. 1 더하기 2i가 한근에 있으면 그의 켤레근도 무조건 근에 있다. 근데 이거는 A, B, C, D가 유리수일 필요는 없다. 기억나시죠? 맞지? 근데 너희들한테 앞으로 있잖아. 그럼 솔직히 그래 얘가 두근이면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 자, 얘가 두근이면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 2차식이 저 녀석의 인수라는 거야. 자,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식 세워볼게. x제곱 요 두근의 합이 2지. 마이너스 2x 요 둘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 저 녀석의 뭐다? 인수로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항등식으로 가는 거야. 잘 봐. 쌤이 문제를 보여줄게. 자, 요 녀석의 한근이 1 더하기 i라고 하잖아. 그럼 잘 봐. 요 1 마이너스 i도 그럼 한근이 되겠지. 그러면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볼게. 2차식을 x제곱 두근의 합이 2g 그럼 마이너스 2x 두근의 곱은 2g. 얘가 저 녀석의 인수로 있는 거야. 알았니? 그럼 잘 봐. 저 3승이잖아. x 3승. 그러면 x에다가 맞지? 그 다음에 저 b가 나와야 되잖아. 2분의 b. 이 식이 저놈인 거야. 알았니? 왜냐면 상수항이 2를 b로 만들어주는 상수항의 곱이니까 2분의 b인 거야. 그럼 여기서 누가 뚜렷해? x제곱의 개수가 뚜렷하지. 그럼 x제곱의 개수 2분의 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다로 풀면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의 개수를 계산하면 a가 나오는 거야. 맞지? 해설지 그렇게 안 풀었지? 쌤은 이렇게 풉니다. 해설지 좀 풀지마. 머리 아파. 우리 항등식 배웠잖아. 맞지? 항등식 쪽으로 가는 거야. 자, 갑시다. 자, 일단 170쪽 봅시다. 자, 일단 당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 위에 적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야?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1차항의 합들은 반대로 보면 되지. 뭐 반대로? 3이죠. 그 다음에 2차항의 합들은 x의 개수가 0이니까 0이지. a분의 c인데 c가 0이잖아.
그 다음에 3차항의 합들은 상수항을 반대로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5지. 맞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를 간 거고 c에 해당하는 x의 개수가 0이라서 두 번째 2차항의 합들은 0이 나오신 겁니다. 자, 얘들아 이거 볼까?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 g. 그럼 대입하면 9 빼기 0이니까 9네. 맞지? 그 다음에 야 이거 봅시다. 이거 1, 2, 3 돼지 공식이지? 맞지? 이 돼지 공식 어떻게? 요 녀석 그 다음에 2 아유 얘는 그냥 적는 게 1이다. 적는 게 1. 그 다음에 얘들아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전마한테 붙어 있었잖아. 그럼 넘어오면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알겠나? 자 갑시다. 얘는 3 곱하기 자 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9라고 구했지? 근데 얘는 0이니까 빼기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니까 27 빼기 15 12가 된다. 알았지? 얘들아 너희들 쌤이 그 1, 2, 3 공식 하나 더 있는 거 알려준 거 기억나나?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2 3 이거랑 똑같아. 알겠니? 그럼 물어보는 거 이거 3이고 이거 0이고 이거 마이너스 5니까 답은 5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근데 원래 이 문제는 저 공식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세 번째 건. 저 공식 없이 어떻게 푸는지 쌤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 이래 되잖아. 1창에 관련돼 있으니까 일단 얘랑 관련돼 있는 힌트 아니겠어? 자 근데 보면 변수가 알파 베타 두 개잖아.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 마이너스 감마로 바꿀 수 있지 않니? 맞지? 그럼 저 식을 3 마이너스 감마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로 바꿉니다. 그럼 이거 3에 대한 3차 방정식 아니겠나? 맞지? 그러면 3에 대한 3차항은 1이니까 27 3에 대한 2차항은 9인데 2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지? 맞지? 그 다음에 3에 대한 1차항의 합은 얘를 두 번 선택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될 거고 라스트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27 빼기 27 빼기 마이너스 5니까 답은 5가 되는데 굉장히 귀찮죠. 자 지금 쌤이 3에 대한 3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전개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헷갈릴 친구 있을 텐데 자 이거 3 세 번 선택하면 27 나오지. 3 두 번 선택하면 남은 선택지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니까 이렇게 적은 거야. 3에 대한 1차항은 3 한 번 선택하면 얘들이 묶음으로 선택될 거 아니야.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감마 베타 감마가 되는 거고 3에 대한 상수항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 알았니? 근데 할 거 없이 얘들아 이것도 공식이야. 이거 서술형일 때 얘기 적어도 돼. 공식인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알았니? 이거 적고 그냥 바로 다 빨기면 돼. 알았지? 쌤이 이거 네가 어떻게 알아? 되잖아요. 뭐 지금 뭘 할 건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꽉 안 막혀 있어. 이거 여기 안 들어가니까 여기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아 물론 벗어난 범위에 대한 풀이는 제재하는데 교과서에 없는 그 풀이라고 그걸 안 막아. 왜냐면 고등학교 시험은 교과서만 알면 그 큰일 나거든. 중학교 시험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교과서를 너희들이 그냥 풀 줄 안다는 기준이 아니라 교과서를 가지고 니들이 수업을 할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 어떤 시험에도 무조건 100점을 맞을 수 있어. 중학교 시험은 농담이 아니라.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그걸 교과서를 설명할 수 있잖아. 그래도 만만치 않게 나와. 한 7, 80 나와. 왜냐면
어떠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랑 본인이 푸는 거랑 완전히 레벨이 달라. 만약에 본인이 레벨 5까지 풀 수 있잖아? 그럼 걔 설명할 수 있는 거 높게 쳐봐야 레벨 3야.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만약에 공부를 좀 잘하고 싶잖아. 서술형이 좀 약하잖아. 그럼 어떤 학업 방법이 좋냐면 설명해 주는 거야. 쌤은 학원 안 다녔거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쌤은 애들한테 설명해 주면서 공부했어. 내가. 대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자, 이거 보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이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뭘까요? 3. 그 다음에 2차항의 합들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차항은 1이죠. 근데 얘를 세근으로 한대. 와, 이거 얘들아. 이거 큰일 났어. 이거 큰일 났어. 이건 나도 이건 그냥 큰일 난 거야. 물론 얘가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지만 이거 아마 조립제법 인수분해 안 될 거야. 그러면 그럼 새로운 문제로 나와. 새로운 세근은 얘들이야. 맞지? 자, 그럼 우리는 뭐가 해야 되는지 아나? 새로운 세근의 합을 먼저 구해. 알았지? 1차 새로운 세근의 1차항의 합을 구해볼게. 그냥 1차라고 적을게. 그럼 이제 3개 다 더한 거잖아. 3개 다 더하면 얘들아 알파와 베타와 감마는 절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안 돼. 플러스 3이지. 그럼 이거 6 아냐? 맞지? 새로운 3차 방정식의 1차항의 합은 6이지. 그럼 x3승 마이너스 6x 제곱이 일단 달리는 겁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새로운 3차식의 근의 2차항의 합은 요렇게 엮는 거 알겠나? 그러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그 다음에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인 거야. 와, 이거 막 환장하는 거야. 얘들아 졸지 마라. 절대로 얘들아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는 절대로 떨어뜨려 놓지 마. 그럼 얘들아 이거 정리하면 첫 번째 식에서 알파 베타, 두 번째 식에서 알파 감마, 세 번째 식에서 베타 감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일단 첫 번째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를 적어.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두 번째 식에서 알파 더하기 감마, 세 번째 식에서 베타 더하기 감마가 나올 거 아니야. 1창들이 두 번씩 나오는 거 알겠나? 맞지? 알파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나오고 베타도 첫 번째, 세 번째, 감마는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식은 2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나오는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첫 번째 식에 1이 나오니까 3은 안 나오겠나? 그럼 이거 계산해볼까? 자, 이거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3이니까 7이지? 얘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안타깝지만 이건 쌤도 이렇게 풀어. 그럼 라스트 3차항의 곱 이거 뭐야?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이잖아. 맞지? 얘들아 이거 1에 대한 3차식이지? 맞지? 1의 3승 1의 제곱의 개수는 알파 베타 감마, 1에 대한 1차항은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상수항은 알파 베타 감마지. 맞지? 1 3 마이 플러스 1 그러면 3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는 0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정말 너무 싫다. 근데 이거는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냥 해야 돼. 이건 나도 욕하면서 나도 3분 걸린다. 이거 나도 2분 걸린다. 이건 나도 입 다물고 해도 나도 1분은 써. 아무리 쌤이 아무리 속력을 발휘하더라도. 근데 명심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할 게 많은 거야. 물론 시험에서 할 게 많은 문제도 고난이도로 칩니다. 왜냐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 푸는 거니까. 할 게 많으니까 쉽다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
얘들아 172쪽에서 오메가라는 걸 배우거든. 자, 오메가는 어떻게 하냐면 W랑 좀 달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W의 좀 순환 그냥 오메가를 이렇게 이걸 오메가라고 하는 거야. W 아니야. 알았지? 근데 오메가는 뭐냐면 오메가는 뭐를 오메가라고 하냐면 세제곱하여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허수를 오메가라고 합니다. 오메가라고 함. 알았지? 그럼 오메가라 있습니다. 허수야 허수. 세제곱에서 1이니까 1 하면 돼 안 돼? 이런 허수가 아니잖아. 세제곱에서 1이 되는 허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야? 얘가 1이 되는지 마이너스 1이 되는지는 문제에서 줄 거야. 알았지? 그럼 1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어. 둘 중 하나가 정해잖아? 그러면 쌤이 깔아준 노선대로 문제 패턴을 풀다 보면 다 풀려. 그럼 잘 봐라. 얘들아, 그러면 자 들어가 볼게. 자, 처음에 그러면 세제곱에서 1 되는 애를 한번 찾아보자. 맞지? 얘들아, 세제곱에서 1 되는 애는 1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 오메가로 안 적은 거야. 이 중에서 허수만 오메가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 맞지? 그럼 얘들아 잘 봐. 그럼 얘는 있잖아. 넘기면 x 3승 마이너스 1은 0인데 야 이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 거 보이나? 맞지?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 아니야? 맞지? 그럼 얘들아 허그는 이 두 번째 식에서 발생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서 발생하겠지? 맞지? 자, 그럼 이제 적기 들어갈 거야. 그럼 첫 번째 오메가 3승은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게 첫 번째야. 오메가는 있잖아. 세제곱에서 1이 될 때랑 마이너스 1이 될 때 만약에 1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세제곱에서 1인 오메가가 갖는 세 가지 특징을 적어주고 그 특징을 하나하나 이행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는 구조야. 이 원 패턴이야. 그냥 하나의 패턴만을 가지고 있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럼 두 번째, 자 얘들아 이 식의 두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 아니야? 맞잖아. 한 개의 허근 있으면 남은 한 근은 그거의 켤레근이지. 그럼 봐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1인 건 알겠나?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맞지? 그 다음에 라스트 세 번째. 자, 이거는 일단 적어주고 쌤이 설명해 줄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고 오메가 분의 1과 같대. 자, 이거 왜 그런지 쌤이 설명 들어갑니다. 얘들아, 저 첫 번째 식 이거 보면 오메가 제곱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지. 맞지? 그 다음에 오메가 바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는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해서 1 나오지. 이런 걸 우리 역수관계라고 하지. 그래서 오메가를 뒤집은 오메가 분의 1과 오메가 바가 똑같다는 거야. 알았니?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놀랍게도 이겁니다. 이거 오메가 3승이 1이잖아. 얘들아 너희들 I 4승이 1이었던 거 기억나나? 그래서 I 7승은 I 3승이랑 같았지. I의 n승은 n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승과 같았지. 그럼 얘도 뭐겠어? 오메가의 n승은 n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너희들한테 오메가 601승이라고 하잖아? 60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지. 야, 오메가야. 알았니? 자, 첫 번째 경우에는 오메가가 결코 지수 3을 넘지 못합니다. 알았니? 그러면 내가 구한 그 오메가에 관한 식은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항밖에 없겠지. 3차항은 1이지. 그러면 2차항밖에 없겠지. 혹은 오메가 바밖에 없겠지. 근데 오메가 바랑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에 관한 식으로 바꾸잖아. 그럼 문제가 다 풀려. 그냥 쌤이 바로 예시로 보여줄게. 알았지? 잘 봐. 오메가 3승이 1이라고 하잖아. 그럼 일단 적어.
오메가 3승은 1. 그 다음에 1이니까 양수로 정의되어 있는 2차식도 적어.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1, 두분의 곱은 1. 세 번째,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고 오메가 분의 1과 같다. 이 세 개로 문제가 다 풀린다니까? 알았니? 이 세 개는 이해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 얘들아, 일단 적으세요.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자, 오메가 40. 40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지. 그럼 얘는 오메가야. 그 다음에 2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지. 오메가 제곱이지. 그 다음에 1을 물어보지. 근데 얘들아, 이 식, 요 1번 그대로 있어, 없어? 있지. 그 답이 0이야, 이거. 이게 다 이 패턴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신조어에 한번 가보자. 자, 이거 1이지. 오메가고, 오메가 3승은 1이지. 오메가 5승은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 7승은 오메가고, 오메가 9승은 1이고, 오메가 11승은 뭐야? 오메가 제곱이지. 그럼 이거 2 오메가 제곱,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3 아냐? 맞지? 자, 근데 잘 봐, 얘들아. 이거 보면 2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지. 맞지? 그럼 얘들아, 이거 1인 거 알겠나? 왜냐면 얘는 2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2에 1을 더한 거잖아. 맞지? 자, 이것도 볼까? 오메가 10승은 뭐야? 오메가 10승은 오메가 1승이지. 오메가 더하기 1, 그 다음에 3오메가 제곱은 그대로 두고 2오메가 바잖아. 맞지? 2오메가 바는 오메가 바 관계 어딨어? 요 두 번째, 첫 번째에 있지.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여기에 두 배를 하면 마이너스 2오메가 마이너스 2가 일단은 식이 되겠지. 근데 다시 한번 말할게.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반은 오메가로 바꾸면 무조건 다 해결이 돼. 그럼 오메가 제곱은 여기 있지. 오메가 제곱 또한 마찬가지 뭐야? 뭐야? 내가 실수했네. 얘들아,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반은 똑같지? 맞잖아. 그럼 얘는 그냥 5m 오메가 제곱이라고 일단 적읍시다. 맞지? 오메가 제곱이 뭐야? 5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아니야? 그럼 이거 약분하면 답이 마이너스 5라니까. 오메가 문제는 원 패턴이야. 차수를 낮추잖아. 그 다음에 2차항 또는 오메가 바를 1창으로 바꾸잖아. 그러면 답이 상수로 나와. 이 원 패턴이야, 그냥. 알았니? 오메가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풀면 돼. 알았죠? 얘도 어떻게 보면 복소수랑 비슷한 유형이야. 너들 복소수 졸래 높은 거듭 제곱에 대한 답이 엄청나게 간단하게 나왔잖아. 왜? 4승이 1이라서. 맞지? 얘도 3승이 1이잖아. 거듭 제곱의 과정에서 1이 있는 애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높은 값들에 대한 계산 결과를 물어보더라도 그 결과가 간단해. 지들끼리 잡아먹거든. 지들끼리 잡아먹어요. 알았지?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일 때야. 얘들아, 이거 넘기면 x 3승 더하기 1은 0이고, 그럼 인수분해가 x 더하기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나오겠지. 그럼 오메가가 유효한 식은 첫 번째 식과 이 세 번째 식의 2차 식이겠지. 그럼 우린 뭘 적어줄 수 있었죠? 첫 번째,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달려있는 걸로 시작한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맞지? 시훈아, 그럼 이거 두분의 합은 뭐야? 두분의 합. 이 식의 두분의 합.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이 식의 두분이잖아. 이 두분의 합이 뭐야? 1이지. 그냥 1인 거야. 얘는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인 거야. 알았니? 1번만 적으면 남은 건 다 따라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오메가 바는 1이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는 이거 잘 봐야 돼. 오메가 제곱이랑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일단 결과를 적어놓고 증명은 쌤이 바로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얘들아 이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빼기 1이지. 그리고 오메가 반은 1 마이너스 오메가지. 부호가 다르잖아.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반랑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하지만 여전히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역수지.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인 거야. 마이너스 왜 있어요? 얘도 있으니까. 알았니? 그러면 오메가 근데 얘들아 얘는 어떤 무서운 점이 있어? 이 3승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6승이 1이겠지. 맞지? 오메가 6승이 1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얘를 뭘 해줘야 돼? 만약에 오메가 207승 1을 물어보잖아? 그럼 얘를 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고 예를 들어 오메가 5승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적어주는 거야. 왜냐면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알았니? 오케이? 자, 근데 쌤이 그냥 질문 안 해볼게. 얘는 무조건 0이야. 왜냐면 야 3승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얘랑 서로 사라지겠지. 얘랑 사라지겠지. 얘는 어느 시점으로 시작하든 6개의 묶음으로는 0이 돼. 이거 뭐의 성질이랑 똑같아? i랑 똑같지? i가 왜 그런 성질이 나타났어? 제곱이 마이너스 1에서 4개 묶음으로 0 됐잖아. 얘는 6개 묶음으로 0 될 거야. 그럼 얘한테는 너희들한테 더 말도 안 되어 보이는 문제를 낼 수가 있어. 그래서 3승이 마이너스 1일 때가 난이도가 좀 더 높습니다. 오메가는. 알았지? 오메가 그냥 까놓고 말할게. 출절 100%입니다. 알았니? 오메가 무조건 나와. 학교 시험에. 그러면 3승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문제. 자, 쌤이 푸는 거 보여줄게요. 자, 쫄지 말고 3승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일단 그 자료를 적자. 첫 번째,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로 시작되는 애를 적고 그 다음에 얘 녀석의 두분의 합이니까 두분의 합은 1. 두분의 곱은 1.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맞죠? 얘들아 근데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좀 구하기 힘들지? 맞지? 얘들아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각자리 숫자의 합을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똑같아. 100은 1이니까 뭐야 이건? 그러면 6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지. 그럼 얘는 오메가야. 그러면 오메가 얘는 3이지. 3을 6으로 나누면 3이니까 얘는 오메가 3승이지.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 1에 되는 거 알겠나? 맞지? 그럼 잘 봐. 얘들아 오메가 제곱은 뭐야? 넘기면 오메가 제곱은 넘어가면 오메가 빼기 1이 되지. 맞잖아. 요거 넘긴 거잖아. 그 다음에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지. 오메가 마이너스 1. 답이 1이야. 이 원패턴이라니까? 알았니? 자 이것도 볼까? 얘들아 이거 쫄지 말고 일단 요거 먼저 계산해보자. 이거 계산하면 2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지. 맞지? 그 다음에 2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선택하면 돼.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는 시점을 언제 잡냐가 중요한 거야. 맞지? 최종적으로 가도 돼. 근데 얘 최종적으로 하면 차수가 더 복잡해지겠지. 그럼 이 시점에서 바꾸는 거야. 오메가 제곱 대신에 오메가 빼기를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이거 2오메가 마이너스 2니까 이 식은 오메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집어넣으면 뭐야 이거? 오메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플러스 1이 되겠지. 맞지? 그럼 전개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2지. 얘들아 이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가 이거 마이너스 1인 거 알겠나? 맞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인 거야. 원패턴이라니까? 차수 졸라 높잖아? 그러면 3 만약에 1인 경우는 3으로 나누고 6인 경우는 6으로 나눠서 차수를 낮춰. 그리고 이 차항과 바밖에 우리 눈앞에는 없을 거야. 걔를 오메가로 바꾸면 상수의 답이 나온다. 이 원패턴이라고. 알았니? 이것도 볼게. 자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아니야?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 오메가지.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지. 물어보는 거 마이너스 2오메가 제곱 플러스 2오메가 마이너스 1이지.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대체해볼까?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2오메가 플러스 2 플러스 2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이 1이라고. 이 원패턴이라고. 그럼 오메가라는 단원에 우리가 해야 되는 대응방은 뭐야? 3승이 됐을 때 1, 3승이 됐을 때 마이너스 1인 거를 적어야 되는 위에 그 세 줄 거를 그냥 쫙 적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근본이 없는 게 아니야. 그 근본에 대해서 지금 머리가 좀 많이 찌끈거릴 테니까 한 3분만 잠깐 물 마시러 올 사람 물 마시고 오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왜냐면 오메가가 아마 좀 머릿속에 들어온 게 많을 거거든. 우리가 지금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오메가, 짧게 보면 소단원이지만 두 개지만 아마 들어온 지식이 좀 많을 거야. 잠깐 좀 쉬고 있으세요. 남은 시간이 아이스크림 먹기는 애매하겠다. 다음 시간에 줄게. 애매해. 먹다 종쳐. 자, 다녀오면 오메가 공식 다시 한번 원리 설명하고 마무리할게. 알았지? 원리 되게 간단해. 너희 x 3승 더하기 1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 거기서 나오는 게 다야. 그것만 할 줄 알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x 3승 더하기를 인수분해 못한다. 저런. 잘 봐. 쌤이 그냥 깡으로 보여줄게. 자, 오메가는 있잖아. 3승에서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허수야. 그럼 1이 되는 경우를 볼게. 그럼 막말로 3승에서 1 되는 경우잖아. 그럼 이거 넘어가면 x 3승 마이너스 1은 0에서 시작되느냐 아니야? 내가 말했지. 3차 방정식은 무조건 뭐다? 인수분해, 조립제법. 아니면 니들 막말로 이거 1로 때려박아서 조립제법 해도 이게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맞지? 오메가는 뭐야? 3승에서 1이 되면 허수잖아. 그러면 허수는 요식과 요식에 유효한 건 아니겠어? 그럼 오메가를 어디? 저 파란 줄을 끈 두 개에 대입할 수 있는 거에 시작인 거야. 오메가 3승은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물론 여기 오메가 바가 들어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자 봐봐. 오메가랑 오메가가 한 근이면 허근 한 허근이면 그거의 혈내근도 남은 무조건 한 근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겠지.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인 거고 두 근의 곱이 1인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들아, 오메가 제곱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로 정의가 되고 오메가 바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로 정의가 되거든. 그래서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가 같아. 근데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역수지. 그래서 오메가 분의 1과 같은 거야. 이걸 이제 외우고 그걸 적용해서 3승이 1이니까 3보다 높은 차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표현하고, 그러면 우리 눈앞에 제곱, 오메가, 오메가 바 이 세 종류밖에 안 남아있을 거거든. 근데 제곱과 오메가 바를 오메가로 바꾸면 마무리가 될 거야. 근데 그 바꾸는 과정이 뭐 서로 곱한다라던가 막 이런 쪽이면 이걸 활용하면 되겠지. 웬만하면 바꾸는 거는 요 두 개 활용합니다. 알았니? 3승에서 마이너스 있는 경우
그럼 얘 넘어가면 3승 더하기 1은 0이니까 얘는 어디서 근본이 시작돼?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서 근본이 시작되지. 그러면 오메가는 요 두 개에서 유효한 거니까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2차식을 정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근의 합은 1이고 두근의 곱은 1이지. 근데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두 개 부호가 다르지.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맞지? 그러면 얘는 6승이 1이니까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통해 지수를 표시하고 근데 그게 만약에 오메가 4승이야. 얘는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 1승이잖아.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생각하라고. 한 단계를 더 거친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어렵다. 알았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숙제가 오늘 좀 빡셌으니까 숙제 174쪽까지만 합시다. 175쪽은 다음 시간에 풀이 받고 쌤 눈앞에서 풀고 검사 받고 그렇게 합시다. 알았지? 오늘은 여기까지.